이제 4.5톤 뭐 이 차들이 보면 마력이 상당히 좋고 그러다가 지금 3축까지 다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차가 1화를 봐주면 44톤이에요. 그렇죠. 절대 축중량 안 걸리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을 수 있는 건 19톤이야. 네. 19톤인데 20몇 톤, 뭐 29톤, 28톤, 27톤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들이. 네. 그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허구한 날 그 사람들이 빌빌빌빌 거리면서 다녀요. 4.5톤 타이어, 앞 타이어 펑크 사고를 제가 요번 연도에 한 4번 정도 목격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과적에 대해서 네. 과적이요. 제가 이제 과적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과적을 처벌하는 법이 도로법하고 예.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도로법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관리청 그렇죠? 지역에 있잖아요. 예, 예.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이제 처벌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은 이게 뭐 별로 뭐 처벌도 안 해요. 그냥 뭐 몇만 원짜리니까. 우리가 이제 심각한 건 도로법이거든. 이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하면은 이제 과태료가 막 몇백만 원, 300만 원 막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예. 차주가 뭐 6%를 책임을 졌더라고. 차주가 지난 몇 년간. 아, 가적 맞아, 벌금을. 예, 예. 그러니까는 화주가 처벌된 경우는 가태료, 지금 가태료죠. 네, 예. 과태료죠. 이제는 벌금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좋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히 화주를 처벌하는 과적 도로법 시행령이 5월달에 통과가 됐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5월달에 이제 화주도 지시하거나 예, 예. 아니면 허위로 중량을 기재할 때는 예, 예. 화주도 처벌되거든요. 예, 이게 예. 지금 지난 5월달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차주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과적, 과로, 과속의 3과가 있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한 발이라도 더 하면 돈을 벌겠지. 예. 근데 대당 운임을 준다면 과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톤당 운임이면 과적을 해서 많이 받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대당 운임을 준다면 과적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화주가 지시를 하면 거부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톤당 운임과 대당 운임 그다음에 과적에 대해서 화주사나 운송사나 차주 입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제 도로법하고 네. 도로교통법은 일단 도로법은 도로를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고 네. 이제 도로교통법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네. 재산, 안전 네.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법인데 교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제 과적을 했을 때 도로법에서 처벌하는 기준과 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교통법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화물법이에요. 네. 화물법에서는 처벌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처분 자체가 10일 정지입니다. 아, 영업정지. 예, 영업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한 사람, 주선업자, 그 다음에 행한 사람 네. 다 처벌을 받아요. 네. 이게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은 10일을 쉬어버리면 이거 엄청난 거죠. 300보다 더 커요. 아, 그런데- 매출이 금방 주니까. 그리고 과태료는 맥시멈이 그런 거지 거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더 줄여서 때리는 줄여서. 거니까 아.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거를 원래 저도 예전에 가적을 해봤습니다. 아, 예. 90년도 때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저는 손을 뗐습니다. 네. 손을 뗐는데 지금 이제 다시 2008년도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이 화물 시장을 보니까 질서가 다 파괴되어 있더라고요. 이 화물의 질서라는 게 톤급별로 자기가 실을 수 있는 짐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상하게 5톤 차라는 게 네. 가변축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면 처음에 가변축을 딱 달 때 보통 기사들이 차가 영업용 남바가 달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상의 구조변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축을 가변축을 하나 달게 되면 그 무게만큼 톤수를 빼버려요. 네. 그럼 4.5톤이 3.5톤이 돼버립니다. 네. 그럼 윙바디 올린 차들은 2.5톤 차가 돼버려요. 네. 자, 근데 이 차들이 실제로 가변축을 달면서 2.5톤을 싣는 것이 아니라 네. 15톤 정도를 기본적으로 싣고 있다. 그럼 결국 한 3배네요. 그렇죠. 15톤을 기본적으로 싣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네. 자,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운수사업법이 원래 3대 업종으로 돼 있다가 네. 지금 이제 2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반하고 개인으로 지금 네. 바뀌어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일반, 개별, 용달 이렇게 돼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는 개별차는 4.5톤까지가 맥심이에요.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새 차를 뽑아서 자기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톤급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네. 4.5톤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그렇죠. 그 가변축을 달아도. 근데 지금 이제 개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더 승행이 돼버렸어요. 톤급을 올려줘 버려요. 이제는 톤급별 대폐차를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예, 문제가 그렇죠.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뭐 만이나 스카니아나 이런 이제 4.5톤 뭐 이 차들이 보면 마력이 상당히 좋고 예. 그러다가 지금 3축까지 다는 걸 제가 봤어요. 스리축. 예, 3축. 그러면 이게 원쓰리인데 네. 그럼 우리가 도로법으로 다녔을 때 10톤 이제 40톤을 준다고 봤을 때 이 차가 1화를 봐주면 44톤이에요. 그렇죠. 절대 축중량 안 걸리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을 수 있는 건 19톤이야. 네. 19톤인데 20몇 톤, 뭐 29톤, 28톤, 27톤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들이. 네. 그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허구한 날 그 사람들이 비빌비빌 거리면서 다녀요. 네. 방해도 많이 주죠. 그리고 위험하고. 아, 심지어 제가 지금 그 한국도로공사를 이용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4.5톤 타이어, 앞 타이어 펑크 사고를 제가 요번 연도에 한 4번 정도 목격했습니다. 네. 다행히 단독 사고라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 사람의 피해를 입힌다면은 이건 범죄죠. 범죄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화물차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톤급별 대폐차를 그 높은 톤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이것 때문에 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기준이 5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5톤 차량이 아니 지금 차가 5톤 차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지금 6.5톤, 그러니까요. 7톤, 뭐 9.5톤, 8.5톤. 차가 좀 어떻습니까? 1톤, 1.5톤. 경찰들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법하고 안 맞더라고 네. 톤하고 제가 그리고 보니까요. 이게 자동차 관리법상에 네. 원래 적재정량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관리관청에서 검사를 해주면서 이걸 안 해요, 표시를.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다가 보면은 이게 몇 톤 차지?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재정량은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옛날에는 가태료조항이었어요. 그거는 법에서 표시해야 돼요. 옛날에는 차 가태료, 뒤에다가. 네, 가태료조항인데 지금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표기를 안 하고 다니까 깜깜해요. 이 차가 몇 톤 차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12톤인가 15톤 위로는 적재정량, 총용량까지 표기하도록 돼 있고 밑으로 톤급은 지금 적재정량만 적도로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신고를 하면서도 이 차가 몇 톤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국내 도로를 다니는 화물차 중에서 이런 과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차 톤급이 4.5톤에서 약 9.5, 9.5 예. 미만 그 사이 그렇죠. 그 사이 차들이 엄청난 19톤부터 해서 4.5까지가 지금 제일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콜바리 하시는 분들이 예, 예. 그 뭐 24시 콜이나 이런 전국 콜 읽고 보면은 그게 원래 화물 정보망을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때 원래 그렇죠. 과적을 못하게 예, 예.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거든. 예, 근데 예. 과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맞습니다. 아니 예. 플랫폼상에 입력이 안 되는데 과적이 불법 동업자죠. 어떻게 과적이 되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맞습니다. 화물 정보망에 전국 콜이든 24시 콜이든 뭔 콜이든 간에 이 발주를 할 때 배차를 할 때 과적에 입력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요. 근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뭔가 이상한 암호를 쓴다며요. 이상한 암호는 아니고요. 예. 5.5. 네. 근데 가보면 14톤. 그러니까요. 기사는 5.5로 보고 갔는데 아,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뭔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선업자가 허위를 올리는 아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입력은 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는 실제 화물은 두세 배로 싣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플랫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단속해라. 예. 왜 안 하냐. 이런 사람들 만약에 허위를 올리게 되면 기사들한테 분명히 콜이 들어오지 않느냐. 예, 그럼 예. 그 업체들 잘라라. 네. 이렇게 해요. 제가 민원을 넣으면. 아, 예. 그거를 우리가 뭐 이걸 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책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을 줘라.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줘라. 이래 저 되는데. 오늘 지금 최기종 사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이죠. 우리 뭐 로즈브리지에서 국토교통부나 시군구 담당자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화물차가 지금 저기 영업용이 한 40만 대 되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배차받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 특히 이제 이런 뭐 24시 콜이나 전국콜이나 이런 콜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OK 콜이나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콜에 분명히 이 정보망을 정부에서 승인할 때는 과적이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로 디폴트로. 원래 그 화물 그러면은- 위탁정을 이제 하도록 돼 그러면은 있으니까. 과적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화물은 과적이 다는 거예요. 두세 배가. 그러면 이거를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자체나 국토부가 단속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플랫폼이 잘못됐다면 플랫폼을 뭐 저기를 하든가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플랫폼은 멀쩡한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 이러는 건지 그거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손 놓고 있어요. 이 맞아요. 부분은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적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정도로 하고라고.